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사회, 뉴스,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막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죠? 사건, 사고가 크게 있으면 뭐 조금 관심 가질만 할 텐데, 지금은 뭐 김수현 관련해서, 김세론 관련해서 이슈가 되던 것도 지금 조금 시들해졌고, 어, 그리고 뭐 특별한 게 또 잘 없네요. 뭐 전현무 보아? 그런 거는 진짜 그냥 가십거리죠. 어, 뭐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의 내란 재판과 그 다음에 다음 대선, 그거죠. 그래서 민주당 경선 후보들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토론이 있었죠. 거기서 굉장히 이제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민주당 토론을 보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김동연은 정말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어요. 또는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느낌인데, 진짜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먹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연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을 등에 업으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럼 이재명만 제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경수는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이재명에게 자신의 지지자들의 어떤 뜻을 전하러 나온 느낌?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어떤 리스크나 아니면은 뭐 이재명 그 디스를 하면서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뭐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는 이재명의 어떤 공약들과 내 공약이 겹치지 않는 부분, 거기서 나는 이런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다. 네가 볼 때 어때? 이것도 좋은 거 같지? 너 생각 못했지? 그럼 너 대통령 되면 이것도 해줘. 좀 이렇게 약속받으러 나온 느낌. 어, 그래서 어, 저는 김동연보다 김경수가 좀 더 나아 보였어요. 김경수가 어쨌든 좀 자신의 욕심보다는 진짜 이 현재에 필요한 무언가를 하려고,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보였고, 김동연은 만나가지고 진짜 제대로 욕 한번 쏴주고 싶다 이 새끼.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경선은 보면서 정말 재미가 없다. 서로 디스도 안 하고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런 좀 흥행에 실패했다는 그 평을 받았죠. 근데 국민의힘 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당 진짜 재미없었어요. 너무 그거죠. 진지충이었죠, 진지충. 근데 국민의힘 봤어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 처참한 어떤 토론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뭐 두 가지죠. 두 가지. 한동훈을 디스하는 홍준표. 와, 진짜 홍준표는 홍카콜라라고 이제 올려치기를 많이 당하는데 정말 수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이 예전에 뭐 그 모래시계 검사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뭐 좀 뚝심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실제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윤석열에게 고개 숙이는 홍준표.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또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완전 꼰대요, 꼰대. 홍카콜라가 아니라 그냥 꼰대 새끼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거 방금 홍준표가 잠깐 빙의됐거든요. 이 홍준표 이 새끼가 나쁜 게 뭐냐면, 저 진짜 홍준표 싫어하는데,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나빠요, 저는. 토론을 하잖아요.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이라면 더 그렇게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못 배운 사람이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왜? 못 배웠으니까. 배웠으면 하겠지. 근데 홍준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강연자, 이렇게 대중 앞에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는 이 연자는 자신을 낮추고 다수의 대중을 올려줘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거 뭐 있어요? 우리나라.
저희 나라란 말은 없죠. 나라의 격은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는 거. 그거 상식이죠. 근데 뭐 물론 못 배운 사람 있어요. 책을 굉장히 이제 안 봤다거나 아니면은 학창 시절에 정말 진짜 게임만 하고 학교 째고 놀러만 가고 그래서 배움이 짧은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근데 홍준표는 아니죠. 많이 배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토론에 나와서도 TV에 나와서도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볼 때는 내가 이씨 내가 너 때린다 진짜. 그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버릇없고 정말 오만방자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이런 상대를 높이는 나를 낮추는 지칭을 모르냐 하면 분명히 알 겁니다. 윤석열 앞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윤석열이 그때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힘이 막강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정말 대통령님을 항상 존중했고 존경했고 제가 이렇게 모실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새끼는 기자들 앞에서도 그렇고 TV에 나와서도 시청자들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진짜 내가 소리 할 때마다 제가 귀띠를 한 대씩 올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홍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수준이 이제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냥 베일에 감싸져 있었다면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를 할 거예요. 그냥 기사 쪼가리로 나왔는데 진짜 시원하게 발언하네. 그래서 좋아한다면. 근데 그 모습들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 어쨌든 그건 뭐 제 생각이고 그래서 홍준표가 진짜 더 미친 짓을 해버렸죠. 한동훈한테 일단 가발 드립 쳤죠. 그 다음에 키높이 드립, 그 다음 그 보정 속옷 드립. 뭐 저는 보정 속옷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상체를 까고 있기 때문에 보정 속옷 따로 없는데 한동훈 뭐 참 그 사람도 재밌어요. 가발 쓰는 거 뭐 전 이해합니다. 가발과 모자 이런 거 이해해요. 제가 이제 체대를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업을 받으러 가면 이제 저는 체대니까 좀 옷을 편하게 입고 다녔어요. 뭐 추리닝 입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어찌됐건 이 저희과 교수님, 체육과 교수님들만 유독 그랬어요. 모자 쓰고 있으면은 진짜 막 때릴 기세로 모자 벗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모자는 여러분들 요즘엔 옛날처럼 이제 갓을 썼다가 실내에선 갓을 벗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모자는 패션이에요, 패션.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어떤 방법이고 어떤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패션의 완성으로 액세서리로 모자를 썼는데 벗으래. 그럼 벗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떡져가지고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떤 게 예의가 있을까요? 모자를 쓴 모습? 이렇게 뭔가 좀 스타일리시하게 세련되게 모자를 쓴 모습? 아니면은 모자를 벗어서 머리가 눌려있는 모습? 뭐가 맞을까요? 전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전 항상 머리를 감고 모자를 또 쓰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 머리가 더벅머리로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왁스 바르고 젤 바르고 스프레이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느니 모자를 써서 좀 더 내가 볼 때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렇게 코디를 한 건데 스타일링을 한 건데 모자를 맨날 벗으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았고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 특징이죠. 옛날 사람들은 모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모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를 좀 더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수단 그런 거라 생각하고 뭐 그러면 뭐 무대에서 모자 쓰는 사람들 야구 선수들은 그럼 다 뭐 버릇 없는 겁니까? 아니죠. 어쨌든 가발 쓰는 거 한동훈이 가발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이렇게 반곱슬인데 막 뻗치는 머리거든요. 막 곱슬곱슬하진 않고 되게 자기 주관이 강한 머리카락 알죠? 근데 그런 편이라 스타일링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싹 밀어버리고 대머리인 상태에서 가발을 쓰고 다니면 훨씬 편하겠다. 이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가발 쓰는 거에 대해 저는 이제 편견이 없거든요. 뭐 대머리면 어때요? 제가 풍성충이라서 그렇게 대머리를 뭐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대머리면 어때? 그것도 하나의 패션 아닙니까? 우리 그거 원펀맨
사이타마 대머리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 크리링 대머리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머리인 그 외국 배우들 엄청 많잖아요. 그냥 민머리도 대머리도 그냥 모습일 뿐이에요. 모습. 거기서 내가 좀 더 뭐 좀 새로운 모습 보여주겠다? 그럼 가발 쓰면 되는 거고 모자 쓰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그걸 굳이 진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를 가리려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할 얘기입니까 그게 대체? 홍준표 진짜 처참합니다. 처참해.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그 인식되는 집단 중에 하나죠. 검찰 출신입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리고 지금도 도지사를 하고 있는 도지사 맞죠 지금 홍준표? 도지사 했다가 지금 대구시장인가? 아니다. 경북도지사 맞나 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홍준표한테는 화만 있고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는 소리마다 다 개소리니까 뭐 썩 신경을 안 쓰거든요. TV에 나오면은 가끔 보는데 정말 보기 싫어요. 뭐 어쨌든 그거랑 이제 키높이 드립, 키높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리 좀 더 길어 보여서 멋있게 보이고 싶고 그렇게 좀 덩치가 큰 모습, 동물의 세계에선 당연하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 내 몸집을 불려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나를 어필하는 거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가발 쓰고 키높이 끼고 보정 속옷 입어가지고 갑바 딱 만들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때요? 뭐 어떻습니까? 물론 대통령 감으로는 안 맞지만 뭐 남자가 좀 갑바 좀 있어 보겠다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거를 대통령 후보를 뽑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바퀴벌레 대 바퀴 얘기가 있었죠. 저는 그 청년 사회자의 질문이 의도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바퀴벌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백해무익하죠. 근데 모기는 정말 하등 쓸모가 없는데 바퀴벌레는 생각보다 그렇죠. 쓰임이 있죠. 먹이로서 쓰임이 있고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폐는 있지만 어쨌든 먹이로 쓰임 그 다음에 최하 구조 어떤 생태계에서 최하위에 존재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벌레 전문가 그런 유튜버가 또 설명을 해줄 테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길 바랐나 봐요. 그 다음에 바퀴도 마찬가지죠. 바퀴도 내가 바닥의 충격을 흡수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에 내가 제일 아래에서 그렇게 모두의 어떤 중압감을 내가 다 이겨내면서 그렇게 안정감 있게 굴러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어필을 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홍준표는 그 질문 같지도 않은 거 대답 안 해 이래버리고 나경원도 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미친놈들입니까? 예? 아무리 개떡같은 질문을 해도 또 그거를 그냥 어떻게든 이제 우문현답으로 풀어내는 게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방법이지. 그 룰을 어쨌든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 이 방식 마음에 안 들어 안 할래. 이게 무슨 대통령감이 되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을 또 배쳐가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이랑 똑같은 짓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국민들이 싫어해도 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진짜 처참합니다. 처참해. 어쨌든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은 지금 모를 수도 있는 얘기였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가 큰 이슈가 없어가지고 지금 대선 토론 그 다음에 후보들의 어떤 행보 그 다음에 윤석열의 재판 이런 게 대부분의 뉴스니까 딱히 다룰 게 없네요. 다룰 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는 자기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을 뽑겠다 그걸 결정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저번에도 그 총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투표 날에 이 선거에 내가 투표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기준이 뭐라고? 내가 어떤 세상을 살고 싶냐예요.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정치인이 되면 되겠죠.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장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우리 동네를 정말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동네에 딱 진짜 공무원을 해야 되겠어.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꼭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 또 아니죠. 이 참가자로서 할 수도 있잖아요. 주도적인 집행자가 아니라 난 그냥 참가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싶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과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면 살기 좋고, 공부를 못한 사람이 고등학교 때 뭐 집안 좀 살림도 안 좋고 그다음 머리도 나빠서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그냥 고졸로 취업을 했더니 최저임금만 받고 산다. 전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실이죠. 전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 3D 업종이라고 하죠. 남들이 꺼리는 일, 그러니까 위험한 일, 힘든 일, 더러운 일, 이런 걸 하는 사람은 베네핏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는 배운 게 없으니까, 네가 노력 안 했으니까 그런 일 하는 거니까 네가 돈 적게 버는 건 네가 감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더러운 거 이런 일 하시는데 돈이라도 더 받아가셔야 맞죠. 그게 맞죠.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전 그런 세상을 바라거든요. 그리고 법도 그래요. 법도 무작정 많은 법을 만들고 세세하게 만들고 이거보다는 이 법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 정당화가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그런 사법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식이법 좋습니다. 민식이법 좋은데 민식이법이 보통 이제 그 내용이죠. 주 골자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운전자 좆된다. 이게 골자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 뭐가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그거 진짜 싹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람 정말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엄마들 있죠. 엄마들이 학교에 자기 자녀를 태우기 위해서 학교 시간에 보면 자신의 자녀를 안전하게 태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학교 앞에 불법 정차를 합니다. 그 차가 불법 정차하고 있으니까 사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안전하게 데리고 가려고. 정말 나쁜 거죠. 근데 그 마음은 또 갸륵해요. 내 애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모성애죠, 모성애. 근데 그만큼 이기적인 거예요. 내 애만 소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나라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뭘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에는 가능한 그 근처 부지를 이용하든 아니면 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거기에 불법 정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어떤 부지를 제공하는 거, 정차 공간을 마련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싸그리 다 끌고 가는 거 견인해야 된다 생각해요. 견인해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물려버리든가 아니면은 당장 단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차 단속 시스템을 보면 5분인가 1분인가 5분인가 그 시간을 주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번 찍고 경고한 다음에 다시 왔는데 또 그대로 있으면 이제 그 과태료를 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지나가다 그냥 주차 바로 단속. 전 그렇게 해야 된다 봐요. 그게 정말 민식이법보다 더 먼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 신경 써서 이렇게 30km 갈 필요도 사실 없어요. 확 트인 공간에서 그냥 운전하다가 애 보이면 그냥 서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저는 법이 막 인간의 자유를 너무 구속하는, 그래서
A to Z를 전부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세상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잘 지켜지는,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이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나 그 다음에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뭐 모든 이런 법조인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그걸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후보가 나와 가장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내가 바라는 세상과 가장 비슷할까?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뭐냐? 이 사람을 검증해야 돼요. 정치에 평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성과 또는 법안 발의 이런 걸 어떤 걸 했는지 보고 지금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선거 기간에만 딱 보면 공보물 오죠. 공보물 딱 보면 전부 다 좋은 얘기예요. 전부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홍준표 빼고 모두가 최저임금 10,000원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리겠다. 그건 이제 시기의 차이는 있어요. 임기 중에, 그 다음 몇 년 안에,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날 때, 내 임기 안에, 이런 식으로 막 시기는 다 달랐지만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다 합의를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올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최저임금 올린다고 거품 물고 반대했죠. 유승민 이런 애들. 유승민은 제가 볼 때 사람 아닙니다. 홍준표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못된 놈이고, 걔도 말밖에 없는 애예요. 말밖에. 그래서 자기가 뭐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어떤 뭐 확실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지, 확실한 뭐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지, 그 사람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었더라? 잠깐만.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이럽니다. 말을 하다가 딴 길로 새면 다시 돌아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보물. 보면 공약은 전부 똑같아요. 전부 다 서민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부흥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사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래놓고는 뭐예요? 법인세만 깎아주고 대기업 재벌들만 챙겨주고 서민 경제 나락가게 만들고 우리 직장인들 세금 더 뜯어가고. 세금 내는 거 괜찮아요. 저 마음에 들어요. 세금 내는 거 좋은데 아파트랑 똑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파트가 관리비를 걷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비 속에 뭐가 있어요? 수선 예비금이 들어있죠. 수선비가 들어가요. 예비 수선비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렇게 돈을 걷어가서 그거 가지고 뭐 아파트 외관만 쨍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엘리베이터 고장 안 나게 관리 잘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뭔가 다 잘한다. 그러면은 관리비 내는데 아깝지가 않겠죠. 근데 관리비는 줬는데 엘리베이터 맨날 고장나, 청소는 안 돼, 위에 옥상에 물은 새고, 외벽으로 옆벽에서 물이 들어와서 집에 막 물이 치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 거거든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세금 낼 수 있죠. 냈으면 내가 뭔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데, 나라가 세금을 걷어갈 때는 우리 국민 하다가 도움을 줘야 될 때는 각자 도생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인들 세금 정말 투명하거든요. 원천징수 그냥 딱 나오잖아요. 바로 그냥 나와요. 근데 거기서 세금 더 걷어가려고 혈안돼 있는 사람 뽑고 싶어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세금 뭐 더 낼 거면 내가 더 많이 돌려받아야죠. 낸 만큼 돌려받아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아무쪼록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고, 선거일이 다가와서 그때 알아보려면 또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조금 천천히 내가 어떤 세상을 바라고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에게 내 이 귀한 한 표를 행사하면 좋을지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한 표를 행사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한 말을 지켜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인지 한번 검증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보다 좋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은 보다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보다 나은 내일의 제 신체, 육체를 위해서 오늘 어깨 운동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어깨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뭐 빡세게 안 할게요. 그냥 파이크 푸시업으로 조금 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레터럴 레이즈 조금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파이크 푸시업. 여러분들 파이크 푸시업은 충분히 할만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물구나무 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적당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이크 푸시업이 조금 뭐 애매하다 어색하다 그러면 침대에 몸을 올려두고 하셔도 돼요. 무릎까지. 침대에 발이랑 무릎을 올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파이크 푸시업을 하면 좀 할만하거든요. 그거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벤치 깔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운동 시작할게요.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 파이크 푸시업 할 때 이제 정석적으로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정석으로 하면 어깨가 조금 이제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파이크 푸시업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침대라고 생각하세요. 침대에 하체의 무게를 어느 정도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체 무게가 어느 정도 이제 이쪽으로 빠졌죠. 여기서 아래로 대가리 박는 거예요, 그냥. 어떻습니까? 참 쉽죠? 이렇게 운동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요령이 점점 생길 거예요. 요령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깨를 쭉 끝까지 밀어주는 거, 이거를 좀 더 신경 쓰면서 운동하시면 도움이 확실히 될 겁니다. 저는 무릎은 안 될 거고 하다가 중간에 될 수는 있지만 발만 올려놓고 이제 할 거예요. 바닥에 사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고 푸시업 바까지 써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갑시다. 아씨, 여러분들 오늘도 여전히 힘듭니다. 어깨는 확실히 근력이 엄청 세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깨가 뭐 근육량은 많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힘을 막 엄청 세게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금방 지치고 아프고 하기 싫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어깨가 약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어깨 운동을 또 좀 자주 해줘야 돼요. 물론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힘들고 하기 싫고 굉장히 이제 이 운동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도 덜 찌고 살 지금 체중이 계속 80일에서 유지되고 있죠. 먹는 것만큼 안 찌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그리고 뭐 어쨌든 보기 좋잖아요. 맞죠? 같이 운동하셔서 보기 좋은 몸매도 얻어가고 그 다음에 건강,
건강을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깨 운동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어깨 운동은 여기서 끝까지 밀어주는 거, 이게 이제 어깨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늘어나 있을 때도 중요하고, 늘어날 때 긴장을 유지해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끝에 수축해 주는 거, 이거는 다른 운동도 또 마찬가지죠. 끝에 수축하는 거. 그래서 어깨 운동은 기본적으로 귀에다가 팔을 붙이는 거, 끝까지 붙이는 거, 이것만 좀 신경 쓰면은 기본은 하실 거예요. 기본은. 자, 그럼 세 번째 세트 바로 가겠습니다.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12개씩 3세트를 했죠. 마지막 세트는 12개째를 이제 정자세로 못 하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대면서 순간 중량을 낮췄죠. 그렇게 이제 12개 했으면 뭐 11.5개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그렇게 했으면 다음 세트에 12개 못 할 거니까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트에는 10개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에서 12에 이거를 4-5세트 하는 거, 이걸 목표로 가시면 돼요. 그게 거의 뭐 보디빌딩 어떤 세트 횟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기본이거든요. 거기서 좀 특별하게 5세트라거나 5개 5세트, 그 다음에 뭐 고반복이라면서 15개 이상 하는 거, 또는 뭐 한 번만 또는 3번만 이런 식으로 극으로 막 중량으로 치닫는 거,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드롭 세트라거나 피라미드 세트라거나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점차 늘려가거나 개수를 점차 낮춰가거나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좀 사람들의 어떤 연구인 거거든요. 연구. 그래서 기본은 8에서 12에 그리고 4에서 5세트, 이제 이게 거의 기본이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꾸준히 하셔도 도움이 확실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좀 지루하다, 아니면 뭐 성장이 좀 늦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효과 본 방법을 한번 따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은 그렇게 금방 적응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루틴을 바꿔줘야 몸이 씨 뭐야 이거, 긴장 풀고 하고 있었는데 긴장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또 자극을 또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신경 쓰면서 운동하시면 확실히 재밌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트 갑시다. 이번에는 좀 오래 쉬면서 힘을 비축했는데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할 것 같아요. 10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세트. 여러분들 지금 10개 하는데 거의 뭐 피똥 싸는 수준으로 했거든요. 그거 아시죠? 예전에 싸움의 기술. 너 그러다 피똥 싼다. 방금 뭐 거의 지금 치질 걸릴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파이크 푸시업은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요. 뭔가 애매하게 어려워요. 정확한 자세를 좀 잘 모르겠는 느낌. 근데 여기 어깨로 민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세 하면서도 내려갈 때도 어깨에 무게를 받자, 밀 때도 어깨로 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해부학적 어떤 움직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완을 이렇게 당길 건데 뭘로? 어깨로 여기서 잡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는 근육이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매여 있겠죠. 두 군데가 매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쪼는 거예요. 이렇게 쪼으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갔을 땐 팔이 이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당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그냥 어떤 방식으로 근육이 움직이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은 기본적으로 그냥 동작을 영어로 설명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누워서 3두 운동을 한다, 어때요? 라인, 누워서 라인, 그 다음 3두 트라이셉스 어떻게 하죠? 펴죠? 익스텐션,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져요. 뭐 물론 특별하게 스쿼트 같은 이거는 뭐 용어가 스쿼시라는 뭐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밀리터리 프레스, 그런 식으로 좀 직역이 아닌 것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뭐예요? 밀면 프레스, 펴면 익스텐션, 당기면 컬,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건 레이즈, 레터럴 레이즈. 그런 식으로 이름을 알면 또 어느 정도 동작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헬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볍게, 저랑 같이 가볍게 하시다가 좀 재밌다? 그럼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일상의 운동을 추가해 갑시다. 아시겠죠? 대답.
오케이. 자, 파이크 푸시업은 요까지. 지금 제가 12, 18 요렇게 했거든요. 더 하면 몇입니까 그러면? 20, 22, 42, 50, 54, 54개. 50개 이상 있으면 됐지 뭐, 맞죠? 자, 그렇게 하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요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터럴 레이즈도 그렇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냥 2세트만 딱 할게요. 10kg로 고중량으로 한 다음에 힘들면 3kg짜리 들고 마저 쪼우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똑같이 이런 식으로 2세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레레가 통증으로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 레그 익스텐션 하고, 그 다음에 사레레 하고, 그 다음 하나가 또 뭐 있을까요? 하나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어쨌든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힘든 운동 같아요. 너무 아프다. 계속 아파.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트. 차. 여러분들 오늘도 뭐 조금 재미없는 얘기, 그리고 건방진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뭐라고 또 홍준표를 평가하고 유승민을 평가하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우리가 유권자니까 또 할 수 있잖아요.
아무쪼록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다시 나오질 않게, 그리고 박근혜 같은 대통령도 또 있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 이명박 같은 대통령도 사실 그래요. 있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승만 같은 대통령 있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을 뭐 가문의 어떤 역할, 직책 이런 걸로 가문의 일로서 물려받는다, 가업으로 물려받는다, 그러면은 개판 쳐도 뭐 이해가 되죠. 왜냐면 원래 직거니까, 가업이니까. 근데 대통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등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가 한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됐으면 제대로 해야지. 지 이익만 채우려고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한 표 주십시오, 굽신굽신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는 게 참 나쁘지 않습니까? 지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근데 사실 현실이 또 그래요. 동네 이장을 해도, 이장을 하더라도, 뭐 통장을 하더라도 그럴 거예요. 뭐 통장은 솔직히 너무 돈이 안 되지만 어쨌든 자기 이익 때문에 한 자리 하려는 사람들이 그득하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뭐 기회가 있어서 대통령 해볼래? 그러면 오브 콜스 할게. 그러고 이제 조금씩 삥땅 칠 것 같아요. 지인들, 친한 뭐 동생 한 자리 주고, 공기업 사장 앉혀주고, 그렇게 하면 또 지가 그냥 뭐 공기업 사장 할 거야, 나한테 또 페이백 하겠지, 또 뽀찌 주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 국책 사업에 내 이권을 또 개입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우리 유권자들은 또 이 귀한 한 표, 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둑질 할 만한 그런 사람한테 표 안 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미 대선은 시작된 거예요. 아직 뭐 대통령 후보도 안 나왔지만 이미 유력 후보라고 해야 되나? 유력 후보들? 유력 대선 후보 예상자? 하여튼 있죠. 그래서 민주당엔 이재명이 지금 뭐 거의 뭐 1강이니까, 막강하니까 이재명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그래서 미리부터 조금 판단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같이 이렇게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귀중한 한 표 잘 행사하기 위해서 또 미리부터 알아보고 준비하는 거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헛.